입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잠겼네요. 언제쯤 나을까? 선생님도 애타게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약도 먹고 마스크도 끼고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2학기 3회가 시작되고요. 마스크를 껴야겠다. 답답해도 마스크를 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꾸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자, 5학년은 26쪽부터예요. 자, 줄다리기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 줄다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 옛날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농한기. 농한기가 뭐냐면은 한가한 농사가 한가한 기간이에요. 그때 이제 줄을 만들어. 이렇게 볏짚을 꼬우고 해서 줄을 만들어 가지고 심심하니까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굵다 할 때 굵다 이렇게 써야 되는 리을 기억 받침이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는 국답니다 이렇게 발음돼요. 이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암술수술. 여자가 암, 남자가 수인데요. 암수. 이렇게 상징하는 줄을 서로 꼬우는데 그게 15m, 1.5m. 길이가 40m인 것도 있대요. 굵기는 1.5m. 엄청 굵네요. 그 다음에 그 행렬을 쫓아가는데 여자들이 그 뒤에를 따라가는 그런 줄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암줄도 있고 수줄도 있는데 비녀목을 지른다. 막대기를 딱 해서 비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가 딱 있었어.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비녀를 예쁘게 꽂아볼게요. 요렇게 꽂아요. 이렇게 비녀를. 근데 이렇게 머리에 꽂는 걸 비녀라고 하는데 여기 줄다리기 할 때도 약간 마치 비녀처럼 비녀목을 지른다. 나무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린 친구가 누구냐? 이런 거 사회 시간에 배웠어. 이러죠.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거는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쓰는 줄에 대한 설명인데 암줄, 수줄 이거 맞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굵기가 1.5m, 길이가 40m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서 3번에 보니까 장정들이 어른 남자들을 말해요. 어른 남자들을 어른 국어 시간이니까 똑바로 쓸까요? 재밌게 쓰지 말고 어른 남자들. 자, 영어로는 맨인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이렇게 장소를 줄을 당길 장소 넓은 벌판 운동장 같은 데겠죠. 양편에서 함성을 막 치는 상대편의 기싸움을 하는 거야. 기를 누르려고. 야, 우리가 이길 거야. 막 이러면 약간 기가 살거나 이러면은 더 잘 돼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먼저 경기를 벌입니다. 두 번째, 장정들이 집집을 돌면서 지푸라기를 모아요. 지푸라기. 마른 그 나무 줄기예요. 이래가지고 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줄다리기 할 곳으로 줄을 옮겨 놓고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해요. 여러 명이서 옮겨야 되는데 암줄, 수줄, 그 다음에 비녀목을 지른 뒤 줄을 당겨서 승부를 갑니다. 자, 이게 비녀목이 뭐냐면 이렇게 줄다리기 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여기에 사실 빨간 줄 같은 거 표시나게 빨간 줄 같은 거 이렇게 줄을 달아요. 비녀목을 질러. 그래서 이제 선을 딱 그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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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당기는데 많이 힘을 주는 팀 쪽으로 요 비녀목을 지른 게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끝났는데 여기가 승부 줄이었는데 이 비녀목을 지른 부분이 여기로 갔다. 그러면 오른쪽 팀이 이긴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줄다리기 모두 하나 내는 대동놀이. 자, 풍년이 우리 조상들이 바라던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자, 이렇게 용을 기쁘게 한다. 용을 닮은 줄을 만들어서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게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용을 기쁘게 해야 풍년이 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럿이 힘을 모아 윷놀이도 했고요. 줄다리기도 하고, 착한 신들, 약간 미신들이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상이에요. 하지만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거르는 법이 없었다. 거르다는 게 뭐예요? 식사를 거르다. 이거랑 똑같죠. 거르다는 거는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빼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 용을 담을 줄을 왜 만들었냐? 물을 다스리는 용.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면 풍년. 그 해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도 부자를 좋아했어요. 자, 기역의 뜻이 뭘까요? 기역이 뭐였나 보니까 줄다리기를 해마다 거르는 법이 없어요.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그냥 풍년 안 들어도 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거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조상들의 지혜가 뭐냐? 봄 기운이 시작되는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고 큰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데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대동놀이 이게 함께 모으는 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걸 대동단결하여 이거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대동단결합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 석빙고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냉장고 역할을 했던 데인데요. 거기는 얼음을 만들 수 있었고요. 지금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만들죠. 집집마다 만들죠. 그때는 집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에까지 빙고, 얼음 빙자거든요. 빙자가 얼음이에요. 고는 창고 고자예요. 그래서 빙고 게임 할 때 그 빙고 B-I-N-G 이거 아니고요. 그냥 요거 빙고는 뭐냐면 얼음을 저장해두는 창고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냉동 창고였습니다. 그때 뭔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굴 같은 게 있었어요. 자, 동빙고도 서빙고, 동쪽에 있는 얼음 창고, 서쪽에 있는 얼음 창고 이런 건데요. 자, 동빙고는 왕실 행사에서 쓰일 얼음을 보관했어요. 동빙고가 성능이 더 좋았나 봐요. 서빙고는 그냥 음식 저장, 식용 또는 의료, 병원 쪽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쓰는 기술. 한겨울에는 꽁꽁 얼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 당연히 얼음이 녹는데 그쪽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 특별한 구조였기 때문에 좀 있으면 나와요. 이게 얼음이 여름에도 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석빙고, 석자가 이제 돌로 된 창고였어요. 거기가 돌이 이제 온도가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겨울에 보관해 두었던 얼음을 봄과 여름과 가을까지 녹지 않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장빙은 뭐냐? 한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쓰는 기술이래요. 한겨울에 이게 이제 기술 자체를 장빙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을 장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를 알고 싶은 거 이렇게 써놓으시죠. 내가 왜 2번을 먼저 했지? 얼음을 나누어주는 법이 있었대요. 법대로. 나누어줄 때도 법대로. 아, 신기하다. 새롭게 안 거죠. 다입니다. 1번에 다, 2번에 가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 자,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구의 동쪽은 나무로 막고 지붕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순환이 되긴 돼야 돼요. 두고 가세요. 잘했으면 여기 두고 가세요. 순환이 되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으로 막고 지붕에 구멍 뚫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반원 모양으로 장대석, 장대석이 뭐냐면은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층계를 쌓아가지고 얘네들이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겠죠. 그래가지고 얼음을 보관할 수 있고 얼음이 망가지지 않겠습니다. 왕겨라던가 지푸라기 같은 거, 풀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단열 효과. 그러니까는 온도 변화가 없게 열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약간 녹을 때는 주변의 열을 흡수해가지고 얼음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냉장고가 없어도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온도 변화가 심한 2층 구조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반지하 구조라고 나왔습니다. 2층 아닙니다. 반지하요. 원래 반지하가 좀 시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붕은 열을 막아주는 진흙 같은 거. 열 전달이 안 되는 화강암이라는 그런 돌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5번으로 가볼게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것을 활용했나? 열의 이동. 이런 거 배웁니다. 5학년 때 배우죠? 열이 어디가 이동하나 이렇게 보니까 온도가 높은 공기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를 구멍을 살짝 뚫어. 온도가 낮은 거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닥 쪽이 더 낮은 온도를 유지했을 거야. 나가 맞습니다. 나. 그래서 시원한 기운은 아래쪽으로 깔게 돼요. 쭉 깔리게 됩니다. 자, 국립한글박물관 관람을 가겠습니다. 자, 상설 전시실이 있는데요. 상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24시간 365일 거의 오픈된 거를 상설 매장 뭐 이렇게도 합니다. 전시실도 그런 데가 있대요. 한글 놀이터, 한글 배움터, 특별 전시실 이런 글쓴이가 요런 데로 관람을 했는데, 관람했다는 게 뭐예요? 가서 보았다는 거죠. 박물관을 봤다는 거죠. 한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감상을 적었습니다. 신기했다, 신기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 좋았다. 뿌듯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거를 감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6번에 보니까 그래서 한글 놀이터, 배움터, 특별전시실 이렇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한글 놀이터에서는 뭐 했나? 군데군데 다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글 놀이터에서는 한글 배웠지. 배움터에서는 배움터에서 배운 게 아니네. 한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이 돼 있다. 특별전시실에는 개관기념 특별전을 진행한다. 여기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글쓴이의 감상, 뭔가 생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보니까 직접 유물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이게 감상이 이런 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이거는요. 그냥 여정이에요. 여정. 그냥 있었던 사실을 말한 거. 그 다음에 뿌듯했다. 이런 게 바로 감상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상설. 상설이 뭐라 그랬어? 항상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는 임시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을 임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설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글고치기 가보겠습니다. 자,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는데 다녀왔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그 위치를 보니까 용산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정표가 뭐냐면은 도로에서 보다 보면은 방향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 도로 이름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정표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 아니에요. 정표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20번에 보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4번 상설 전시실이라고 해서 세상에 널리 퍼졌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것의 이름은 한글이 걸어온 길, 한글이 이때까지 어떻게 발전해갖고 생겨났고 뭐 이런 거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다 해서 누구의 의견을 정리했냐? 다 해서 이거 정리한 거를 잘 보니까 이제 동호, 정욱, 정민 이거 보고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글다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잘못 나왔어요. 이게 글다입니다. 이거 표 자체가 글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3명의 친구들이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누구의 의견을 정리한 걸까요? 자연스러운 표현을 더 알려준 거는 정욱입니다. 어려운 말 할 때 설명해 준 건 성민. 감상을 중간중간에 쓰는 게 좋겠다고 한 건 동호입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 가니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비난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무조건 장점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미리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의도는 고려. 글쓴이가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까? 이런 거를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건 틀렸고요. 단점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2번, 3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자신의 의견이 뭐냐. 여기 4학년 1학기 때 배운 이 책의 내용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설명하면 좀 더 연관이 지어져서 좀 자세하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평가로 들어가 볼게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아이들의 줄다리가 시작될 때 장정들이 짚을 모으면 안 되지. 이미 이제 아이들이 줄다리가 끝나면 짚을 모은다고 거기에 나왔어. 아, 미리 한 건 아니구나. 자,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린 친구 윤지인데요. 와, 10배나 더 굵은 줄을 사용한다. 15cm도 굵은데 1.5m? 150cm? 무슨, 어 엄청난데요? 15cm가 아니라 150cm? 이야, 엄청나네.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보니까, 자, 냉장고 역할했던 거 석빙고, 석빙고. 빙고만 써도 됩니다. 자, 설명을 보니까 여기서는 냉동 창고라고 했죠. 신라 시대에는 기관이 있었다. 이게 아예 딱 공무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2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을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 자, 이거를 더 알고 싶은 내용이죠. 여기 안 나온 거. 새롭게 알게 된 건 사실은 이미 알고 이 글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거, 안 것을 쓴 거고요. 2번은 여기 안 나온 내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요. 자, 6번에 보니까 4번, 5번이요. 4번, 5번인데, 자, 리을에서 체험한 거나 감상이라는 건 체험한 거, 느낀 거 이런 거잖아요. 리을, 미음 이렇게 됩니다. 직접 볼 수 있고 신기하다. 더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 뿌듯하다. 이건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감상인 거, 감정이 떠오르는 거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7번에 주의할 점이 뭐냐. 생생하게 전달이 되도록 쓴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도 글 고치기 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다와 라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고치면 좋고요. 잘못을 이해하고 쓴 내용을 바르게 고쳐줄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점이에요. 나와 비교해서 비판한다? 이런 건 아예 하면 안 돼. 내 글, 이거 도둑질입니다. 내가 쓴 글인 것처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형용사라고 합니다. 움직임, 작용 이런 건 동사라고 하고요. 높다, 푸르다 이런 거는 형용사. 뭔가 평가에 대한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성질과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은 보통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거, 뛰는 거, 우리가 몸동작 할 수 있죠. 멈추는 거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